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이번 26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이자 2월 마지막 주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단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탈락하고 나서 지금 현재 FA컵과 리그만 남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을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우승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을 만났습니다. 아스톤빌라의 경기에서 비겨서 자칫하면 아스날과 승점 차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아스날이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면서 또다시 치고 나갈 기회가 생겼거든요. 먼저 홈팀 맨시티의 결장 선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X와 세모로 표시를 하는데요. X는 아칸지, 스톤스, 오스카밥, 로드리입니다. 그리고 세모는 홀란드입니다. 일단 아칸지, 스톤스 이렇게 베테랑 수비수가 이번 라인업에 없다는 건 맨시티 입장에선 치명적이고요. 당연히 로드리 없는 것도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빈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홀란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세모로 표시했고요. 아직 명확한 부상에 대한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X와 세모를 제외하고 제가 짜본 예상 라인업입니다. 에데르송, 그바르디올, 아케, 호뱅디아스, 후사노프, 니코 곤잘레스, 코바치치, 사비뉴, 베실바, 포든, 그리고 맨 앞에는 마르무시입니다. 코바치치 대신에 균도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도쿠를 왼쪽 윙어로 보내고 사비뉴를 오른쪽 윙어, 포든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브라이너의 선발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홀란드가 선발 출전한다면 마르무시를 왼쪽 윙어로 사용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맨시티 라인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예상하기 힘들고요. 특히나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결장 선수는 X는 브래들리, 조고메즈, 모튼, 세모는 학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포의 출전 여부거든요. 학포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리버풀의 전술적인 컨셉이라든지 또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모와 X를 제외한 제가 예상해본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알리송, 포백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3선은 메갈리스터와 흐라멘베르, 2선은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그리고 원톱은 조타를 예상해봤습니다. 추가 가능성으로는 미드필더 한 자리에 커티스 존스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조타 대신에 다르윈 누네즈가 깜짝 출전할 수도 있겠죠.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놀드 자리에 대신 띄워줄 고메즈나 브래들리가 부상이어서 만약에 아놀드를 교체한다면 콴사가 저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풀백 자리에 변화를 주기 힘든 게 조금 걸리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 포인트 3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리버풀 중원의 체력 문제입니다. 리버풀은 시즌을 사실상 미드필더 4명으로 치러왔습니다.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엘리엇과 엔도가 있지만 엘리엇은 거의 출전시키지 않았고요. 엔도는 경기 막판에 잠그기 용도로는 출전을 했지만 클롭 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리버풀 경기를 보시면 리버풀 미드필더들이 조금 지쳐 보이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저는 흐라벤베르의 체력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흐라벤베르가 이번 시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도 역체감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고점일 때의 그런 몸의 가벼움?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지친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 이 흐라벤베르가 아놀드 쪽에 코나테와 함께 커버를 가면서 협력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최종 수비 라인까지 가기 전에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했던 자원인데 이 흐라벤베르의 체력 문제는 이런 협력 수비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리버풀이 장점인 게 압박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압박 스위치를 켰을 때는 경기장 구석으로 몰아서 상대에게 아주 좁은 공간만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게 보통은 선수들 중에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가 주도할 때가 많은데 이 미드필더들의 체력 문제가 있다면 압박 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압박 빈도는 예전처럼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포인트는 맨시티의 전환 속도입니다. 사실 이 전환 속도라는 문제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스쿼드가 한두 자리만 바꿔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체력을 쓰는 상황이 안 나오길 바라야 하죠. 일단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와서 그래도 로드리가 해줬던 부분들을 로드리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여줬거든요. 뭐 역습당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끊어주는 것들, 또 빌드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조금의 터치미스도 있었고 또 상대 공격 퀄리티가 좋을 때 빠른 속도로 상대가 역습을 들어올 때 니코가 수비 위치 잡는데 조금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맨시티라는 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라는 퀄리티 좋은 역습을 가진 팀에게 니코 곤잘레스가 얼마나 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또 맨시티가 니코 곤잘레스 데려왔어도 또 다른 미드필더 자리는 로드리가 없는 이상 베실바, 더브라이너, 균도안, 코바치치 이렇게 4명 중에 1명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이 30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넷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체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체력이 방전돼서 실수를 일으키고 거기서 실점하는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맨시티에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나오는 선수는 체력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핵심 공격수 부재입니다. 지금 학포, 홀란드 이렇게 2명을 제가 세모로 놨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에서 학포가 없다면 루이스 디아스가 톱이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지난 안필드에서 열린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 톱 그리고 소보슬라이의 미드필더 활용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 체계를 구성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 디아스가 센터백을 뒤에서 압박하고 소보슬라이가 센터백을 앞에서 압박하는 이런 샌드위치 압박이 되게 좋았는데 학포가 없다면 왼쪽 윙어를 설 선수가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하겠죠. 디아스가 왼쪽 윙어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타도 혹은 누네즈도 루이스 디아스가 제로톱 위치에 있을 때만큼의 압박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맨시티도 홀란드가 세모인데 최근에 맨시티가 경기력이 제일 좋았던 경기가 뉴캐슬전 4대 0 경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홀란드, 마르무시 이렇게 2명의 채널이 생기면서 상대에게 매우 혼란을 줬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홀란드가 없다면 마르무시 단독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홀란과 같이 쓸 때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리버풀과 맨시티는 학포, 홀란드가 경기에 뛸 수 있냐 없냐가 전투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전적을 한번 볼 건데요. 기준은 10-11 시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일단 양 팀이 모든 대회 기준으로는 리버풀이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습니다. 맨시티 10, 리버풀 16인데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그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양 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맨시티 9, 리버풀 10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양 팀의 경기는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맨시티 홈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스코어가 바뀝니다. 맨시티 8, 리버풀 1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최근에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전적으로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무패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과연 이러한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는 누구의 품에 돌아갈까요? 댓글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